지금 일본의 연금이 18.3%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보험료율 9%잖아요. 딱 2배. 일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절약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절약하고 싶어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서 다 퍼가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절약을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연금을 개혁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 요 근래에 좀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뭐 경제권에서 시끌벅적한 게 있었죠. 뭐 연금 요율을 올린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이래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런 대한민국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옆나라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연금을 받고 오고 이걸 지금 뭐 컨트롤하고 있을까? 라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좀 모범 답안까지는 아니지만 참고가 될 만한 오답 노트라는 걸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보시고 연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합뉴스 9월 4일 뉴스네요. 연금 보험료 27년 만에 오른다. 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 연금 개혁 2007년 이후 17년간 손을 못 댔는데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4% 늘어난단 말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뭡니까? 세대별로 차등을 해서 이제 인상하겠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이거죠. 대한민국 세계 최악의 저출산. 이대로면 미래의 연금 못 받아. 이게 뭐 어찌 보면 기정 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좀 많이 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당장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겁니다. 누가 맞니, 누가 틀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이 연금은 미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맞다 하더라도 미래에 틀릴 수가 있고 지금 틀리다 하더라도 미래에 맞을 수가 있어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럴 걸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연금입니다. 일본의 예가 어떤 예냐면은 2014년 6월 2일 일본 경제신문 뉴스 연금 100년 안심의 진위 이래가지고 그렇죠. 일본은 과거에 연금을 몇 차례나 개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의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입니다. 3% 정도 받아갈 때가 있었어요. 3%. 그러다가 차츰차츰 올립니다. 그래서 13.58이었는데 이게 좀 긴 시간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18.3%까지 올린 게 현재 상황입니다. 2004년에 정했거든요. 이걸 누가 정했나요? 고이즈미가 정했습니다. 고이즈미가 얘기한 거예요. 연금 이러다가 망합니다. 점차적으로 18% 정도까지 올리면은 일본 사람들 100년 동안 안심하고 연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고이즈미 주인치로 당시 총리가 얘기를 해서 개혁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 대한민국의 지금 보험료율 9%잖아요. 딱 2배. 기업 반. 그 다음에 본인 반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9%거든요. 한 달 월급 600만 원 받으면 연금으로 60만 원 나갑니다. 11조 같은 느낌입니다. 연금이 11조. 예, 그런 느낌으로 날아간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일본 100년 안심이겠네. 대한민국 2배라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기사가 안 나오죠. 현재 일본의 상황. 노후 자금 2천만의 문제. 100년 안심하던 연금의 최대 문제점.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저항이 장난이 아니게 세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항이 세요? 지금 현역 세대 20대, 30대, 40대, 50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당장 일본이 20대들 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연금을 2배나 떼어가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내가 노년 때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에서 연금은 세금이에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 11조라고. 월급 받으면 10%는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사람들은 그냥 체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도 부족화되잖아. 그래서 이제 11조가 아니라 한 여러분들에서 좀 15% 이상도 좀 떼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게 일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계속해서 뭡니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연금 개혁안에 다서당 검증. 이제 일본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다 가입시켜야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흔히 말 알바하면은 수입이 적잖아. 연금 밀어줄게. 면제시켜줄게. 이런 게 있었어요. 왜? 돈 없는 사람에게 연금 받아가기에는 당장에 지금 생활이 궁핍한데 어떻게 가져가겠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연금이 파탄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득이 나오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알짤없이 연금 면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내세요. 이게 지금 일본이 하고자 하는 개혁입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다 내주세요 했었는데 그 다음은 100명 이상의 기업, 그 다음은 50명 이상의 기업이면 다 있어요. 그렇죠. 점점. 이것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일본의 연금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저도 일본에서 연금 내고 있어. 그래서 예, 이걸 잘 안 내잖아요. 비자 끊어버려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일본 와서 일만 하다가 도망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예를 들어 연금을 안 내. 그럼 비자를 끊어버립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연금은 이꼴 세금이잖아. 세금 안 내는 인간들은 필요가 없다예요. 우리 일본인들 대신에 세금 내줄 착한 외국인들만 일본에 와주세요란 말이야. 예,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일본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내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걸로 충당하겠다는 거잖아. 외국인부터 포함해가지고. 그럼 받는 사람들을 줄이고 싶거든요, 사실은. 어르신들 연금 안 받아가시면 안 돼요. 이런 말로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 65세, 69세의 취업 확보 조치의 의무화. 기업에게 강제를 시키는 겁니다. 어르신들 퇴임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퇴임하면 연금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르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고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그렇죠. 연금 없으면 못 산다라는 사람을 만들지 마. 그렇지.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일하면은 일한 돈에서 연금을 떼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받을 무직자를 만들지 마란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 하고 있는 투트랙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야, 참 완전 일본은 일하다가 세금 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현재 일본과 한국의 상황. 글로벌 연금지수 2023년 47개국 대상 조사입니다. 네덜란드가 100점 만점에 제일 연금 높아요. 일본이 30등입니다. 일본은 56점이에요. 연금 점수가. 대한민국 51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앞에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인도네시아보다 못하고 태국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일본이 5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알바생, 그 다음에 어르신들 퇴직하지 마세요로 붙잡는다고. 이거 순위 올리려고. 안 그러면은 연금 지급이 안 되니까. 이게 등수가 낮으면 어떤 말이냐면은 이 연금 제도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일본은 나름 선진국인데 30등이잖아.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짜등동 뭡니까? 개혁을 통해 가지고 연금에 대한 걸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뭡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돈에서 더 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박간의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못 느끼십니까? 아니 이상해. 박간의 방송을 보면은 일본 서민들은 맨날 죽는 소리만 해. 마트 가서 딸기도 하나 못 사고 일본 사람들은 외식도 못 하고 일본 사람들은 맨날 저는 가난하게 사나 봐. 경차만 타고 맨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일본 사람은 떼가는 게 한국보다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외식을 못 해요. 일본 사람들은 외제차를 잘 못 타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절약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절약하고 싶어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서 다 퍼가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절약을 하는 겁니다. 언젠간 대한민국도 아마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일본과 비슷한 인구 피라미드 그런 식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때 제가 오늘 한국보다 먼저 연금 개혁한 일본의 상황, 현재 대한민국의 뭐 이런 연금료율 상당히 일본보다 안 뜯어가죠. 그런데 언젠가 대한민국도 일본만큼 떼어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 서민들의 생활도 일본 서민들의 생활이랑 비슷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연금 내용은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연금은 누가 희생을 해야 돼요?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 얘 낼게요 라는 사람 없으니까. 없죠? 예, 어렵죠 항상. 당장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음 달부터 내 월급을 30만 원 줄일게요 라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미래의 연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저항이 심하냐면은 윗세대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미 연금 받고 있는 플래티넘 회원분들은 옛날에 조금만 내고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나는 많이 내고 못 받는단 말이야. 다단계잖아, 진짜. 플래티넘 회원, 실버 회원의 차이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럼 얘기하지. 꼬우면은 먼저 태어나던가. 마치 그거에 군대 때처럼 꼬우면은 먼저 입대하던가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연금제도거든. 연금제도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나요? 없애면 되지 않나요? 돈 다 돌려주고 리셋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국가가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의 국가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보장이라는. 그러면 국가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논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이란 건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가적 기능상. 그런데 아까 말했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게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큰 결단?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일본에서도 현역 세대들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일본은 연금을 연금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뭐? 세금으로 느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달도 세금이 더 늘어났네. 아이고 일본은 떼어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산다는 겁니다. 예. 젊은 분들은 있잖아요. 우리한테 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금액을 줄여라. 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진행하면 자기가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금액도 같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힘든 건 계속 힘든 거예요. 그렇죠. 답이 없어요. 예. 말했잖아요. 다단계라니까. 이거는 시작될 때부터 어느 정도 있잖아. 다단계는 항상 회원이 계속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이 다단계에서 어느 하나가 빠들어지면은 그건 진짜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연금이 잘 돌아가는 나라는 복지국가, 연금이 안 돌아간 나라는 국가가 사기를 친다 얘기예요. 예, 이게 어쩌면 상반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뭐 그 나라에 뭡니까 어쨌든 뭐 노령화, 저출산 이런 걸 기인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상 대한민국 TV 나오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다. 그걸 남 얘기라 느끼지만 그게 왜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의 지갑이 얇아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연금으로 떼어간다.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이렇게 많이 떼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요. 왜? 일본이 왜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너무 많이 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아껴야 되거든. 절약을 해야 되거든. 경제가 안 돌아요. 침체가 돼요. 디플레이가 됩니다. 물가가 안 올라요. 월급도 안 올라요. 사회가 점점점 어두워져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소비를 하잖아요. 왜? 돈 쓸 여력은 있으니까 월급 받아서 그렇게 안 떼가니까 일본보다. 근데 이걸 바꿔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껴야지. 다음 달에도 아껴야지. 이번 달에는 스타벅스 못 간다. 1,000원 아메리카노 이런 거 못 산다. 집에서 커피 타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경제가 안 도는 겁니다. 자영업자 무너집니다. 국가 경제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버터플라이 임팩트가 나비 효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좀 국민적인 여론이 많이 관심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답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어느 세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이 연금개혁의 제일 큰 내용인데 그걸 희생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아니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깁시다. 다음 세대에게 넘깁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따따블이 됩니다. 따따블이잖아요. 지금은 따블로 해결될 일이 그 다음은 따따블로 그 다음은 따따따블로 돈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월급 300만 원, 연금 290만 원.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일하는 족족 다 떼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연금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늦었단 말 하죠. 아까 나오잖아요. 27년 만에 오른다고. 27년 동안 이걸 다 사람들이 묻어둔 겁니다. 왜? 욕먹기 싫으니까.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뭐 정치가들이 넘긴 거죠. 27년 동안. 왜? 본인 임기 때 올리면은 욕먹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떼간다는 정치가 이렇게 누가 표를 줍니까? 그렇죠. 다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다 지금 왔는데 지금도 또 미루잖아. 그러면 계속 미루는 거야. 그러다가 한번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재정상으로. 예, 연금도 부도가 날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가 빵꾸가 날 수 있죠. 지금 마치 그 폭탄 돌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나 때만 터지지 마라. 그런 느낌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극단적으로 좀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 진행되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폭탄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기사가 많이 뜨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옆나라 일본에 저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해가지고 좀 이 사람들 인식이 좋아졌으면 어찌면 좀 이걸 받아들이는 희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